네, 안녕하세요. 최정대라고 합니다. 먼저 공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쭉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쿠버네티스를 쓰고 오픈스택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에 부딪혀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고, 결국 하다 보니까 저희 팀이 어떠한 일을 해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생해서 있는 건지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딥다이브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얼른 옆에 섹션으로 가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최정대라고 하고요. 현지는 그냥 찰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름 말하면 저도 어색하고요. 지금 현재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좀 하다가, 그리고 KT 클라우드에서 오픈스택을 처음 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할게. 일단 저희가 쿠버네티스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라인에서 쓰는 내부의 전체 클라우드에 대한 브랜드는 베르다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라인에서 베르다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가고 있죠. 당연히 버추얼 머신 네트워크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비스, 마이스큐엘, VOS,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고 있죠.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특이하게 요리사라는 거 있는데, 지금 저거는 아주 저희의 인하우스 솔루션이라 모르셔도 되고, 단 컨테이너 솔루션이고요. VKS는 말 그대로 쿠버네티스 에서 서비스, 그리고 뉴클리어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런 식으로 저 라인에 있는 것들은 쿠버네티스 이용한 것들이고요. 별표 하나씩 있는 거는 오픈스택이 아닌 것들. 마이스큐엘 같은 경우도 두 개 있으니까 저는 쿠버네티스 중에서 마이스큐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러스트서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스태틱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위에 VOC나 VBS는 셋 기반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인하우스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같은 경우도 이제 K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프카는 저희 일본 쪽에 카프카의 전문을 매니지하는 플랫폼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다 라인 자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가고 있고요. 여기서 밑에 트랙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 얘기 나올 텐데, 셉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트랙 가시면 내일 아주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테스트로 프로젝트 만들다 보니까 레디스만 3개 쓰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 안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라인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아시겠지만 라인은 개발자가 일본, 한국, 태국, 대련, 베트남, 대만 다 이걸 다 같이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대련, 일본하고 한국 빼고는 각각의 글로벌 오피스들은 시스템 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이걸 쓰면서 자기 인프라를 가지지 않으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다 진행하고 있죠. 맞아요. 지금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열심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고 있지만 약간 커뮤니티 클라우드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 단어를 좀 모르신 분도 있을 거고 어색할 수 있는데 심플해요. 라인에 관련된 관계사들도 같이 저희 플랫폼 쓸 수 있게끔 내부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쿠버네티스 어디에 쓰고 있느냐? 첫 번째, 가장 흔히 생각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VKS라고, 나는 쿠버네티스 딱 필요해 라는 정도의 서비스, 그리고 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 뉴클리오는 딜리버리니까는 쿠버네티스 자체를 노출하지 않아요. 근데 내부에서 전부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벨롭 플랫폼, 우리가 그걸 쿠버네티스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플랫폼으로 쓰는 케이스가 있죠. 마이스큐엘, ES. 그리고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 그대로 가져다가 외부에 저희의 나름의 색깔을 입혀서 하는 펑션 서비스
서비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브플로우 풀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많은 전 IDC의 서버들이 10만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있는데 유유 서버들이 많아요. 약간 DR 용도라든지 약간 백업이라든지 여유 풀 거기에 쿠브플로우 같은 걸 돌려서 어떤 워크플로우 자큐 형태로 하는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쓰고 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베르다는 그렇게 쓰고 있다. 즉, 저희 팀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 쓰는 법은 없거든요. 라인의 모든 개발자들이 다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쿠버네티 쓰고 싶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설치하죠. 자, 지금도 요즘 너무 쉬워져가지고 쿠버네티 설치하려면 10분 정도면 그냥 다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시도합니다. 나는 배포도 편하게 하고 쿠버네티 사다 보니까 이야기 들으면 그거 되게 편하게 한다더라 얘기 듣고 하고 나는 오토스케일을 하는데 컴퓨터 되게 편하게 한대 이런 얘기 듣고 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들어봤을 클로바라든지 그런 팀도 쓰고 있고요. 내부 인프라 모니터링하는 쪽도 자체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쿠브플로우 같은 대표적인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쿠브네티스 위에 올라가는 에코시스템도 유명한 것들 써보고 싶어하는. 즉 요즘에는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예전은 이제 쿠브플로우라든지 그런 것들 쓰고 싶어서 쿠버네티스 쓰는 사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타 등등인데 솔직히 이거는 다 별로고요. 이거죠. 쿠버네티스 나도 쓰고 싶어.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쓰고 싶어요. 이유는 저렇게 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솔직히 저희 팀 내에서도 그런 측면도 있어요. 쿠버네티스 쓰고 싶어서 그냥 쓰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죠. 네, 요즘 그래서 아무나 쿠버네티스 이야기하고 아무나라고 말하면 좀 안 되겠네요. 모두가 다 쿠버네티스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쿠버네티스에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좀 들리죠. 쿠버네티스는 이제 새로운 뉴스 커널이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OS고 새로운 풀이고 새로운 잡스케줄이고 이제 쿠버네티스는 다야. 다 할 수 있어. 예. 이게 몇 년 전에 좀 본 것 같아요. 오픈스택 초창기 때 오픈스택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예. 쿠버네티스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현실화된 감은 있긴 한데 약간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은 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다 될 것 같아. 일단 주세요. 네. 그래서 근데 저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인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는 쿠버네티스를 저희 오픈플로우의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역량을 나가면서 하고 있죠. 근데 그러려면 약간 갭이 좀 있긴 한데 현재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 자, 우리의 모든 오프로드가 할 수 있을까? 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돼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가고 싶은데 예.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했는데 LB 참 여기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환기를 쓰신다면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저희는 물리 머신 쓰고 있고 IDC 쓰고 있고 그 중에 여기서 얘기는 LB라는 F5 장비를 쓰고 있고 팔로알토 같은 애쉬어 장비 쓰고 있고 그런 레가시 환경에 이런 것들 계속 올리고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즉 라인도 지금 라인 자체가 생긴 지는 6년째 최근에 6주년 행사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라인은 네이버부터 시작한 거잖아. 근 한 20년 정도 된 그런 시스템이 계속 발전 운영된 회사니까 레가시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처제가 돼 있다고 할까나?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도 인증도 그렇고 권한 관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걸려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자,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죠. 기술은 하면 돼요. 요즘 기술 되게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기술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인증을 통해야 되는데 쿠브시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인증이 안 걸렸으니까 안 돼. 그거는 4번하고 이 사람을 누가 컨트롤 날렸다는 거 인증을 보내야 돼. 이 오디팅 정보를 다 맡겨야 된다든지. 또 최근에 그런 문제 있어요. 이제 643 포트 쓰니까 이제 이 포트에 대한 공격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또 이게 코드에서 많이 쓰게 되니까 이 공격들이 다양하게 돼서 그런 걸 어떻게 막아야 된다. 그런 이슈까지도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구분해서 어느 정도 쓸만하다 판단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겠죠. 네. 아까 이제 나이를 막 쓰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이 다 이제 스페셜리스트 되고 싶고 하다 보니 관심도 있고 솔직히 저도 그런 케이스고 하다 보니까 약혼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고민을 해봐야 돼 전면추.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고 저는 얘기하면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인프라 엔지니어일 때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개발자일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쿠버네티스 왜 쓰냐? 쿠버네티스를 왜 쓰냐? 거기에 특정 피처를 응용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면 되지 그 내부적인 방법까지 해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뭔가 디플로이하고 물론 오픈스테이트 마찬가지지만 해서 비즈니스를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여기에 보안 이슈 나오고 운영 이슈 나오고 할 때 그걸 했던 비즈니스 개발자가 할 수 있을까? 이 갭이 저는 저희 같은 플랫폼 또는 인프라 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봅니다. 나는 피처, 어떤 특정 피처를 필요하는 건가? 아니야, 난 구분의 자체를 필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어느 거죠. 그리고 우리 인프라 측면에서 또 플랫폼 프로바이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죠. 사일로를 방지해야 되는 거. 즉, 이 일을 이쪽에서 풀었던 문제 똑같은 이슈가 발생해요. 또 다른 팀에 풀고, 다른 팀에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 굉장한 낭비죠. 그런 것들은 플랫폼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 각각이 다 서로 다른 버전, 서로가 다른 세팅.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현실적 문제 찾아봤는데 그 사람 이미 퇴사하고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내가 만들지 않은 시스템은 난 모르겠다. 나는 그걸 쓰지 않으겠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옆에서 만든 팀을 막 거부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죠. 결국은 전체적인 회사의 효율성,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한 부분들을 저희가 플랫폼에서 소화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베르다에서 쿠버네티스를 하게 된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여러 겪었던 문제들, 아키텍처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플랫폼을 녹여내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안 겪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뭐 자동차를 사는데 살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모든 전 국민이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다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공하는 레벨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VKS, 네, 쿠버네티스 서비스 말 그대로 쿠버네티스 에서 서비스. 이거는 약간 초기라기보다는 쿠버네티스에 관심 있는, 그래서 나는 클러스터가 진짜 필요해. 내가 알아서 컨트롤할 거야. 운영 관리 내가 다 해볼 거야. 근데 기본적인 것만 깔아줘 하는 정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접근하는 쿠버네티스 에서 서비스. 이거는 아마 작년 정도부터 일본이 주력이 돼서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90개 클러스터가 동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노드가 한 1,500개 정도 했다고 전에 들었어요. 바로 옆에 팀에 하고 있지만 저도 잘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해 직접 개발하고 있는 뉴클리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스나 파스 레벨까지 올라가는 느낌이죠. 쿠버네티스 몰라도 되고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와서 딜리버리 다 해줄게요. 근데 밑에는 다 퍼포먼스 기반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옆에 세션에서 카카오의 정원천님이 똑같은 이야기 할 건데 기술 푸시하면은 바로 딜리버리까지 이동하는 파이프라인까지 다 구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의 외부 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패턴이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과 많이 통합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뭐 DNS를 자동 생성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인증서를 자동으로 붙여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한 만들어진 지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는 어플리케이션 한 1000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션 서비스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전혀 모를 건데, 왜냐면 대만에 있는 서비스거든요. 타이완의 트래블 서비스가 저희 걸 이용해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빼놓고. 그게 뭐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팟을 많이 안 써요. 한 50개 정도? 그리고 그것도 맥스고요. 근데 평소 보면은 한 20-30개에서 올라갔다가 맥스, 처음에는 50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클리어 추가하는 바가 서버리스죠. 이거 만들게 되면 상자 쿠브시티에 쓸 일도 없고 SSD 들어갈 일도 없고 아무것도, 즉 내 손에 들어오는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이 서비스가 돌아가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라바인이라는 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K에서 약간 비슷한데, 근데 내용은 카스는 똑같은데 풀이가 달라요. 쿠브시텔 S 서비스. 자, 쿠버네티스 S 서비스는 가서 쿠버네티스 내가 만질 수 있는데 여기는 쿠브CTL만 만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하는 거예요. 즉 굳이 그렇게 인프라까지 가질 필요가 있을까? 당신 100번만 해주시오 라는 형태죠. 좀 더 추상화, 네.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아키텍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을 뉴클리어에서 이렇게 트라이하고 에러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녹게 된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요즘 이제 쿠브시티에는 SSH 대용으로 쓰게 되겠다. 예, 이 말에서 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쿠브시티를 S 서비스 형태처럼 가지게 된 거죠. 이 내용은 아마 내일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포하고, 그리고 아마 아직 공식 퍼블리싱 되지 않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1000대 노드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설치하는 걸 테스트해봤고, 거기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튜닝 포인트를 얻어서 다시 적용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곧 저희 라인 블로그를 통해서 오픈될 테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이나 서비스가 또 추가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뉴클리어에 있을 때 앱, 즉 어플리케이션은 저렇게 서비스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뭐 레디스 그런 것들, 마이스퀘어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뉴클리어를 만들 때 저희가 그 서비스만 가지고도 자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다 동작할 수 있는 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고, 뭐 특이한 거는 좀 오른쪽 위에 보면 센트럴 더그마가 있는데 아마 저거는 뭐 라인에서 제공한 오픈 소스예요. 근데 내부에 쓰니까 뭐 요청해서 다 만들어줘. 현재 이 정도만 있고요. 이 정도만 있는 건데 이 정도만 있으면은 일단 개발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니까 다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개발 툴. MySQL 릴렉스서치를 개발할 때 트러블을 안 쓰고 왜 이거 썼냐 막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트러블 쓰면 좀 편할 텐데, 네. 근데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트러블보다는 굉장히 컨트롤이 편하다. 물론 안에 디테일하게 개발할 때 보면 굉장히 버거스한, 즉 트러블에서 이미 해결했던 문제를 또다시 해결했던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이아스보다 당연히 컨테이너가 더 빠르니까. 그리고 이 스토리 자체가 백엔드가 셉으로 구성돼가지고 회로도 굉장히 빠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펑션 네이티브 서비스는 그냥 에코시스템 가져다가 저희 설정에 맞게 내려다 저희 회사 내부에 발생 이벤트를 다 펑션화 시켜서 유저가 핸들링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긴 소개 세션 끝났고요. 길게 됐네요. 이제 실제 고민했던 부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클러스터를 다 배포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언제 멀티로 나눌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에 저희의 API를 올리고 컨트롤을 올리고 다 올렸어요. 사용자 프로필이 올리고 문제가 없었죠. 근데 점점 요구사항이 프로드 존은 어떻게 할까? 개인정보 보호 그쪽은 어떻게 할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회사는 일간의 글로벌이라고 추구하니까 싱가포르에도 IDC가 하나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할 거니? 그걸 하나의 클러스터로 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건 이거죠. 컨트롤 클러스터는 따로 링제로 해서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존은 여러 가지 클러스터로 세분화시키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일단 링제로는 저희가 쓰는 API만 컨트롤러만 들어가죠. 즉 내부만 쓸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핸들링이 편해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데 핸들링 해야 되는데, 또 대부전도 이상하게 ABC가 맞죠. 이걸 했던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운영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나의 노드 단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노드 그냥 포던시키고 작업하면 돼요. 근데 클러스터 단위의 일을 해야 될 경우 그건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A, B, C, D 나누고 컨테이너 꾸미기 굉장히 편한 게 A에 있는 오클로드를 BC로 다 옮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뭔가 작업하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BC에 있는 것을 A로 살짝 확장시키고, 그리고 다시 B를 작업하고 C를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롤링으로 작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IDC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유명한 명언이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맞는 이야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클러스터 매니저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클러스터가 많아졌어요. 저기 잠깐 보면 7개의 클러스터가 나왔죠? 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프로드 정도 있고, 저희가 IDC가 일본에만 2개 있어서 일본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클러스터 점점 많아져요. 근데 배포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쿠브스프레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자체가 앤서버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일부는 또 바뀌었어요. 일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바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툴을 쓰는 사용자들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클라우드 웨이로 다 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서버가 장애가 나든 나와서 그냥 이동하니까 오클로드가 올라가면 자동 스케일 되니까. 근데 저희는 뭔가 장애 나면 사용자 메일 알림 받고 사일 들어가서 작업하고,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다시 카라반이 등장하는 거죠.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도 한번 쿠버네티스 방법, 클라우드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자, 관리를 해보자.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저희가 클러스터 지역별로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페더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지역별 로더별 GSLV 같은 형태를 더 추가해서 이제 글로벌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고민했던 것 중에 컨테이너하고 도커디 좀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냥 심플해요. 컨테이너는 가볍고 빠르고 보다 보안적으로 우수하죠. 도커디보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바꿔버렸어요. 네. 물론 도커 사용해서 문제는 없죠.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보안 툴이 있는데 도커는 인식하지만 컨테이너 D는 인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툴이 거기가 있어가지고 자주 도커를 행 만드는 상태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D로 바꾸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져가지고 저희 행복하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자세 문제 이야기는 아마 저 세션에 이야기할 거고요.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이미지 돌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가끔 안 되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킷 이거 다 아시겠지만 빌드킷은 꼭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왜 써야 되느냐? 이미지 빌드 빠르니까 뭐 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빌드킷이죠. 빌드킷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예제처럼 빌드할 때 뭐 그레이드 빌드를 한다. 저 커맨드 치는 순간 레포지터가 엄청 풀 땡기겠죠. 네. 근데 각각 도커 이미지 빌드할 때마다 다 땡기면은 엄청 많아져서 그게 중복된 이미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 잠깐 한두 문자 바꿨다가 다시 또 풀 땡기는 그런 문제를 꼭 이 빌드킷의 빌드킷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내부에서 쓰기 아까워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미지 빌드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리플레어도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도커를 하다 보니까 파이썬 이미지 쓰다 보면 한 쉽게 1기가 넘어가요. 네,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 슬림한 이미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파이썬 알파인이나 파이썬 슬림 같은 거 고민해서 실제로 쓰기도 했었죠. 근데 좋을까? 저는 쓰지 말라고 지금은 하고 다시 롤백하고 공식 이미지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상황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알파인 이미지 같은 거에 우리가 원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게 돼요. 또는 텐서플로우 같은 걸 패키지를 깔게 된다면 거기에 알파인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P 패키지 때문에 바이너리 지원하지 P 패키지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가져와서 컴파일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미지 빌드하는 게 30분, 40분 막 그렇게 걸리게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아닌 거 다시 돌아갔고요. 또 하나는 슬림 같은 경우는 문제였는데 슬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알파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알파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쓰는 G라이브C 라이브러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슬림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툴들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사용자들이 가끔은 헷갈려하는 거죠. 나는 됐는데 왜냐면 도커 같은 게 되게 편하니까는 로컬에서 도커 다 돌려보고 파이썬 이미지도 다 빌드에서 잘 성공했는데 저희 시드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베이스 이미지가 다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다시 그냥 공식 이미지 갖다 쓰는 게 가장 사용자한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적구나. 이제 그리고 처음에 다시 첫 번째 알파에서 썼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미지가 크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저의 판단 실수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 큰데 이미지 캐시가 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좀 느리겠지만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할 때는 양 사이즈, 패치하는 사이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갈 필요가 없었고 그냥 커뮤니티 공식 이미지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파이썬 이미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이미지는 그냥 공식 이미지를 가져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인그레스 같은 것도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는 인그레스 컨트롤 썼었어요. 아주 편하니까. 그런데 좀 약간의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엔진엑스는 로드 밸런서라기보다는 프록시 서버에 가까운 녀석이다 라는 결론이 됐고요. 원래 발생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패턴 자체가 같은 호스트에서 앞에 엔진엑스를 받아주고 뒤에 백엔드 어플링 서버가 실행하는 형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서비스가 업데이트 됐을 때 업데이트 간에 그래스풀 리스타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헬스 체크 같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디테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작은 사이즈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1000개 정도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커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 결국은 H 프록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디자인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드웨어 LB 다음에 H를 두고 그 다음에 팝과 중간에 인그레스 LB를 엣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두게 됐죠. 그래서 중간에 저런 초상화 계층을 줌으로써 저희는 하드웨어 LB를 저희가 프로그램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약간의 추가 기능까지 넣어서 HTTP2라든지 gRPC까지 사용자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 업데이트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레이스 리스타트에 대한 관한 문제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은 다음 내일 세션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그레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메가 시스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CL이 딱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쿠버네티스 전체 풀에서 어떤 게 스케줄 될지는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컨트롤하면은 문제는 컨트롤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스케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지보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는 갑작스러운 부하가 많이 쳤을 때 스케일 아웃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저희는 컨트롤하지 않는다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 ACL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 결국은 고민되면서 해결하는 건 우리는 이그레스 프록시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어플리케이션은 와이어가드를 통해서 프록시에 전달하고 그 프록시는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전달하고 꼭 패킷 포워딩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프록시 자체는 또 다른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이어가드 선택했던 이유는 이건 커널 베이스드 VPN 터널이고 그리고 중간에 UDP를 써서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이 VPN 하다 보니까 이 패킷 자체 기본적으로 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밑에 적었듯이 엠보이나 이스티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걸로 엠보이나 이스티오로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게 저 와이어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너럴한 솔루션을 가고 싶었어요. 엠보이처럼 해서 어떤 MySQL 프록시, HTTP 프록시 각각 L7에 맞게 그런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된 그런 것보다는 와이어가드처럼 L2 레벨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문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나머지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기서 타깃이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ES면 ES, 하드비면 하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로 확장하는데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선택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스티오를 쓰지 않았던 거는 저희도 이스티오를 많이 리서치하고 했었지만 결국은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티오는 맞지 않다. 너무 큰 솔루션이다. 라는 결론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라이트한 툴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만들고 보니까는 이게 페더레이션 서버에서 충분히 쓸만한 것 같아요. 즉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도 이런 가상 VPN 터널을 뚫어서 L2 간 통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련한 디테일한 문제는 아마 저 세션에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했었던 문제들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고민했었던 문제, 제가 또 풀었던 문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죠. 저는 주로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걸 하는 중에 컨트롤러를 만드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디자인 스테이지와 디자인 액션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잠깐 돌아가서 블록이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서비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자, 배포를 했습니다. 네, 배포를 하면 배포가 잘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잘 썼어요. 근데 이렇게 발생을 하죠. 팟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햄 차트니까 분명히 디플로이먼트니까 개수는 맞춰줄 거예요. 응? 근데 마스터가 나왔으면 페이러볼 해주면 그때부터는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되지? 그리고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까지는 가능해요. 햄 차트에 다시 뭐 밸류 바꿔서 인스톨하면 되니까. 근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발생하는 이슈는 햄에서 좀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할 수 있어. 거기에 이벤트가 준다든지 아니면 햄 차트 자체에 이걸 컨트롤하는 매니지하는 걸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는 맞아요. 혼자 그냥 재시작하면은 스타트업 코드에서 뭔가 디스커버리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죠. 혼자는 다 가능해요. 근데 클러스터라면 그렇죠. 나는 클러스터 매지 여러 가지 피어들을 다 찾아야 되고 또는 어떤 것들은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되고. 네. 근데 맞아요. 스테이트 풀 셋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스테이트 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니죠. 스테이트 풀 셋은 보장하는 게 결국은 순서를 보장하는 거지 이 안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의 컨시스턴시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거는 유저의 몫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이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비스 만드는데 이게 디플로이 서비스냐 매니지드 서비스냐 딱 봤을 때 이아스는 디플로이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VM 만들면은 만들고 땡이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안에 거기서 캐널 패닝이 났어. 안 봐주죠? 만든 사람 가서 얘기해야 되죠. DB를 만들었어요. DB 어떤 데이터를 넣든 간에 다 만든 사람이 책임지는, 만든 사람이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자, 저는 그게 서비스가 하는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지 마지막 단계 아니라고 말이죠.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가야 되고 그게 풀 매니지드 오토메이션까지 다 돼야 되는, 즉 사용자는 어떤 서비스 만들 때 서비스로서 써야 되지 그걸 인프라로서 쓰면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햄 같은 거는 저는 그는 디플로이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라고 보는 거죠. 즉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오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클러스터 매니저 만들자. 자, 심플하죠? 그걸 이제 컨트롤러 부르죠. 쿠버네티스 모델에서. 네, 그래서 서비스를 디플로이하고 리소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다가 그리고 거기에 맞게 다시 계속 체인지를 가는 형태. 즉 햄 차트 같은 경우 만들고 땡 빠져나왔는데 이게 아니고 만들고 나서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을 프로그래머로 해결하자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코드 자주 보시면 팝 컨트롤러, 애플리카 세프트 여러 가지 컨트롤러 세트도 있죠. 실제로 이것들 내부는 다 그렇게 하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돼요. 즉 얘는 만들고 나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죠. 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근데 갑자기 없어졌다. 하나가 없어졌네. 그럼 하나 더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어야지. 예, 계속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의미를 정리해보면 쿠버네티스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벤트 루프다. 계속 내가 원하는 상태로서 현재가 맞는지 계속 보고 다르면 계속 동기화하는 그냥 이벤트 루프 시스템이 저희 쿠버네티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해서. 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거 보면은 get 할 때 -w 옵션을 주면 마치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첫 줄처럼 나오는 거죠. 현재 상태 보여주고 근데 그 상황에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파스나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즉 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는 계속 이 디플로이먼트 리소스가 변경되는 걸 계속 마치를 하는 거죠. 마치라는 게 좀 시스템 차원에서 굉장히 부하가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은 계속 마치를 해서 하나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줄에 내가 원하는 3개의 상태까지 맞춰주는 거죠. 이게 컨트롤러 역할인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안에 코드를 그냥 가상으로 그려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마취를 해서 하나부터하고 원하는 상태 맞추고 차이를 계산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어플라이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make some changes. 차이가 났다고 모든 걸 다 꺼내주진 않아요. 즉, 사용자가 갑자기 나 1000개 80kg에서 여기서 1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1000개 80kg에 그러면 한 일정 부분 한 20개 먼저 만들어줄게. 다음에 그 다 되죠? 그럼 또다시 20개 만들고 20개 만들고 20개 만들고 이게 이벤트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1000개까지 만들어지겠지 라는 심플한 가정이에요. 예. 이런 단순 무식한 가정 루프를 반복하면서 하는 컨트롤러가 결국은 쿠버네티스 전체를 큰 시스템 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냐,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MSA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부분과 좀 맞닿아 있어요. 내가 할 역할만 충실히 다 하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유닉스 철학과 좀 비슷한 면도 있죠.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전에 뭐 CRUD 포스트를 보면 포스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크리에이트다. 근데 그게 아니라 셋이라는 걸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디플로이먼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디플로이먼트에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다. 나는 이 이미지 원하고 몇 개의 팟이 어떻게 돌기 원합니다. 설정을 해두면 디플로이 컨트롤러가 백그라운드 돌고 있다. 새로 만들어졌네. 이게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계속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설정하는 것과 액션하는 부분이 약간 분리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가게 되면 이 아까 포스트 크리에이트 할 때는 크리에이트 받았으니까 거기서 만들고 하고 나서 빠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뭔가 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코드가 또 한 번 돌아야 되니까 약간 뭐랄까 비효율적인 그런 코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에버 영원히 이 리소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 뭐 근데 개념상 보면 CQRS 이벤트 소식이나 그런 건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얘기했죠. 쿠버네티스는 그냥 API 프레임이고 CQL에서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는 인증이나 롤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벤트 버스가 다 포함이 돼 있어 라는 형태. 즉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커스텀 컨트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헬로 월드라는 우리가 커스텀 리소스가 및 컨트롤을 만든다 치면은 뭐 되게 압축해서 뭐든 하겠지만은 우선 커스텀 리소스를 저렇게 메타데이터 네임이나 스펙에 메시지를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밑에처럼 컨트롤러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w 줘서 커맨드 하는 것처럼 API 날려서 변경을 받아서 그럼 현재는 어떻고 바뀐 건 뭐고 가서 너무 길어졌구나.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인의 모든 서비스는 코드 서비스는 그냥 컨트롤 내 집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보면은 뭐 이런 컨트롤도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이벤트로 돌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코드가 한 번 돌지 않고 여러 번 똑같은 코드 계속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덴포턴트라는 상황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셀프나 앤서를 돌릴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스테이트 리스트인데 스테이트 풀을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순차적인 언어가 아니다. 즉 동기화다는 항상 명심해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 리소스 보급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건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자세한 것들은 아까 이야기 드린 세션들을 들으면 얘기 드릴 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